이번 단원에서는 작물화하는 데 적합한 식물의 식별과 성패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근대의 역사를 보면 유럽의 백인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정복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지리적 차이로 인한 식량의 문제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작물화는 작물화가 시작된 지역과 시기를 바라볼 때 하나의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지역에 따라 독립적으로 시작된 시기가 다르고 몇몇 비옥한 곳에서도 시작되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작물화하지 못한 것이라는 설명과 두 번째는 작물의 조상인 야생식물이 문제였다는 설명입니다. 사람이 작물화하지 못한 것이라는 설명으로는 물이 적당하며 온대나 열대 지방인 작물화하기 적합한 지역에 위치한 사람들이 만약 농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문화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환경 속에서 적당한 야생식물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은 문화적 특성 때문에 도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기에 호모사피엔스는 상상의 질서가 있기에 관심이 없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두 번째의 설명인 작물화하기에 적당한 야생식물이 없었다는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수많은 후보종 중 우리의 주식을 담당하고 있는 농작물은 12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야생식물은 총 20만 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말은 먹을 수 없거나 먹기 힘든 종이 많다는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목질로 이루어져 있고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자라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고, 이를 제외하면 수백 종밖에 안 되며 이 수천 종 중에서도 작물화하기 쉬운 것은 극히 적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계속해서 남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작물화가 되었지만 다른 지역에선 작물화가 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중요한 곡물인 수수는 주로 적도 북쪽에 위치한 아프리카에서 작물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야생 수수는 남아프리카까지 자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왜 남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작물화를 못했을까입니다. 이처럼 의문이 들게 하는 작물은 외톨밀과 올리브 등 여러 예를 볼 수 있다. 작물화하지 못한 문제는 작물화하지 못한 지역의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한 지역에서는 피었으나 다른 지역에서 작물화가 안 된 작물의 문제인지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물화가 된 지역 중 비옥한 초승달 지대 지역과 이와 대조되는 뉴기니, 미국 동부를 비교하여 차츰차츰 알아갈 수 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우리가 부르는 문명의 발전이 가장 먼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명의 발전에 영향을 끼친 것은 식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류 문명사에서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잉여자원들이 있어야 하며 사람들의 일이 나뉘어져야 전문직이 생기는 등의 모습을 나타내갈 수 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이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구가 조밀했고 잉여 식량을 비축할 수 있어 이동하지 않고 정착하여 농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자원의 풍요로 농경을 하지 않는 전문가들마저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작물화하기 좋은 이점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지중해성 기후대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후의 특징은 겨울은 온난 다습하고 여름은 길고 덥고 건조한 특징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의 특징으로 인해 식물은 이에 맞게 적응하였고 기르는 인간에게 유용한 방향으로 진화하였습니다. 건조기에 맞게 번식되기 위한 한 해살이 식물이 번식하였습니다. 이 식물의 종자는 초본이 크기에 비해 컸죠. 이러한 것이 바로 콩과 곡류였습니다. 두 번째 이점으로는 야생 조상이 이미 생산성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같이 발견해도 용이하며 노동량에 비해서 훨씬 높은 열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점은 식물이 자화수분을 하지만 가끔은 타화수분을 하는 식물이라는 점입니다. 자화수분은 한 그루의 식물에서 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다른 개체의 의존을 안 해도 되기에 안정적이며 돌연변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만약 새로운 변종이 더욱 작물화에 좋다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속한 서유라시아 지중해성 기후는 다른 지역의 지중해성 기후에 비해 5가지의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기후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야생 동식물이 그만큼 다양하며 이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지중해성 기후보다 계절별 연도별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크면 식물군도 이에 맞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식물이 진화하면서 우리가 먹는 벼와 밀, 보리 같은 종류의 대부분인 한해살이 식물의 비율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두 요인은 합쳐져 다양한 한해살이 식물이 생겨남을 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특히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작물이 몰려 있었다는 점이죠. 세 번째로는 짧은 지역 안의 고도와 지형 변동이 심하다는 점입니다. 고도가 다양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도의 변동이 심하면 환경이 다양해지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식물도 매우 다양해집니다. 즉 선택의 기회가 많다는 것이죠. 또한 수확기가 제각각이 되기 때문에 속도에 맞춰 재배와 수확이 가능하여 기근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네 번째로 대형 포유류의 야생 조상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가축화할 동물의 선택도 넓었으며 가치 있는 동물이 있을 확률도 컸죠. 이러한 가축화는 동물의 견인력과 운송뿐 아니라 식량적인 면에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큰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렵 채집 생활의 경쟁력이 약했다는 점입니다. 어패류를 사냥하기 위한 바다는 맞닿아 있는 해안선이 짧아 다른 지역에 비해 빈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을 사냥하는 부분은 어떨까요? 사냥에 관해 중요한 동물은 가젤이었습니다. 이 가젤은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으나 인간들의 남획으로 인해 수가 줄어들었죠. 결국 수렵 채집에 용이한 동식물보다는 식량 생산에 유리한 동식물이 우세하고 생활 유지에 더욱 좋았습니다. 이러한 식량 생산은 하기도 전에 이미 정주에 있는 촌락들이 있었고, 이는 빨리 농업과 목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대비된 유기니와 미국 동부는 어떠했을까요? 우선 식량 생산형 동식물의 우수성이 떨어졌는데, 이는 두 지역의 사람이 작물화를 못했다는 문제였던 걸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두 가지 전제 중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식물 자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식물이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식량 생산이 잘 되어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여 봅시다. 우리는 콩은 그냥 콩으로만 생각하지 일일이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식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 계속해서 수렵 채집을 해야 하며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식물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문제를 해결했다면 야생 식물을 선택하고 재배를 하였는가입니다. 하지만 이는 첫 번째 전제와 연결을 지으면 쉽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가치가 있는 야생식물을 선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첫 번째의 전제에서부터 틀리게 됩니다. 이미 그들은 가치 있는 야생식물을 알았고 작물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여러 기준으로 삼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토종 야생식물의 독립적인 작물화가 늦어지고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상세히 살펴보면 첫째, 곡류의 작물화하지 못했고 뿌리 작물이나 나무 작물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종자가 크다는 점에서 작물화에 효율적인 벼를 키우지 못한 문제가 됩니다. 둘째, 뉴기니의 동물군에서는 가축화할 수 있는 포유류가 없었습니다. 즉 좋은 식사를 하지 못했으며 가축의 힘을 쓰기도 어려웠습니다. 셋째, 주기니의 뿌리 작물은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열량까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동부도 비슷합니다. 미국에서의 문제는 야생식물의 종자가 너무나 작아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